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 계급이 대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멀리하고 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이러합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던가요? 김용민 브리핑은 지방선거 277일을 앞두고 매주 오큐파이 풀뿌리란 제목으로 지방선거 특별기획을 마련합니다. 촛불시민이여 지방선거에 나가자, 이런 취지로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과 만나고요. 세금혁명당 대표를 지내며 좋은 지방정부에 대한 빅픽처를 그려온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또한 만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까요?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의 침대.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지역 분권 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지요. 김용민 브리핑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촛불혁명의 주역이 된 시민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방정부를 열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촛불 든 당신 지방선거에 나가라, 이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 정치는 딴 사람들, 품격 있고 박식하고 혹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고자 이 사람도 시의원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나와 계시죠? 네, 김용민의 주적 김수민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대선까지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방송했는데 그동안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가지고 혹시 죽었나 하는 그런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관장이라고. 예. 네,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 김용민 PD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예. 네, 그 외에 몇 가지 방송들 하면서 시사평론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벗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통처럼 김용민 PD께서 쳐놓았던 위수 지역을 제가 넘나들면서 김용민의 주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지만 저에게 김용민 PD는 적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적도 아니다. 네. 젖도 아니다 아니라 적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이제 이 사람도 시의원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도 평론가를 한다.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추풍령을 넘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수민 의원님하고 연결하는 이유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에 이제 정치 자영업자들만 선거에 나오는 이런 관행을 좀 바꿔보자. 우리 시민들도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젠 생활정치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체험담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서도 단가가 아주 싼 그분을 고르다 보니까 바로 우리 김수민 의원을 고르게 됐습니다. 예, 불만 없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적도 아닙니다. 적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김수민 의원. 좀 너무 기어 올라가지고 좀 밟아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글쎄요, 현재로서 지금 여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네, 여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다들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네, 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또 요동치는 게 정치인 것이고, 제가 당선됐던 2010년도, 지방선거만 생각을 해봐도, 예. 그때 뭐 천안문이 아니라 천안함, 천안함 사태 여파로 뭐 안보 심리 이런 걸 타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제가 서울 노원갑 지역에 2012년에 총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같이 도와주셨던 시의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0년 당시에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그야말로 기세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명함 들고 나오면은 막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막 뭐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봉변을 가했다고 하는데 선거 결과는 또 그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온 면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선거운동 하면서 지켜봤지만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고 그래서 현재는 뭐 내년까지 지금 한 9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또 정권 2년 차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선거 전까지 선거 제도가 어떻게 조정이 될 거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되겠는데요. 크게는 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이게 또 쟁점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또 야3당 입장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당을 달고 나갔을 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시켜서 시장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후보를 좀 세탁시켜서 그냥 당 없이 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주판을 또 튕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안철수 씨가 아주 땡깡을 부렸잖아요.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당 공천 주지 말자 이렇게 말이죠. 그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그걸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정당 공천 폐지를 의결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내년에는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폐지하기 싫을 겁니다. 그렇죠.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전혀 제가 짚어내지 못했던 건데 우리 김수민 의원이 짚어내니까 아마 화가 나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 변수가 되겠군요, 진짜. 기초의 경우는 정당 공천하지 말자.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뭐 자유한국당 소속인지 바른정당 소속인지 국민의당 소속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후보 자신이 양력의 표기는 할 수 있는데요. 투표 용지의 표기가 안 되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런 게 또 크게 변수가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거법이 결국에는 안 바뀔 겁니다. 당들끼리 합의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그게 과반이 된다고 또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정개특위라든가 이런 걸 또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아마 공세적으로,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 폐지가 옳은데 상대방이 안 받아줬다. 이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 꺼내고 몇 개 당들이 그렇게 꺼내고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김수민 의원은 이 기초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게 장단점이 있고요. 네. 원론적으로는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 육성 이런 걸 위해서.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4년 전 그 지방선거 앞두고는 뚜렷하게 얘기를 못했던 게 네. 제가 녹색당이라는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면 네. 녹색당으로 나가는 게 불리해서 그런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불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신인이 아니라 후보로 재선을 노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견 정치인이다. 네, 인지도가 어느 정도는 예, 다른 처음 나오는 후보보다 있는 편이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치러 보니까 녹색당이라는 게 저한테 간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추가 득표 요인은 아니었지만 간표 요인도 아닌.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의심을 받는 게 좀 또 제가 정당인인 입장에서 예,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면 간표 요인이 뭐였어요? 본인의 어떤 인간성, 네. 싸가지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까? 주민들은 제가 굉장히 착한 줄 압니다. 그래요? 착해서 간표 요인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하고 이렇게 세게 부딪혀본 뭐 민간단체라던가 이런 데서는 저에 대해서 뭐 싸가지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다 아시는 건 아니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제가 초선은 성공했고 재선은 실패한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거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선 때는, 새누리당 후보하고, 저 무소속으로 나갔었거든요. 녹색당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 무소속인데 이제 야권 성향으로서는 유일한 후보였죠. 예, 근데 제가 두 번째 출마했을 때는 무소속 후보도 좀 더 많이 나왔고 결정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나왔어요. 예. 네, 그게 컸습니다. 네, 참고로 영남 지역에서 진보 성향 의원들이 재선을 도전을 하는데 당선이 된 사람이 있고 낙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양쪽 차이가 민주당이 출마했느냐 안 했느냐였어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떨어진 사람 중에서 제일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선거 지고 나서 뭐 개인적인 걸 떠나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진보 성향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당을 넘지 못하는구나. 그 사례를 내가 만들어버렸구나라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특히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 많고 도시 지역인 데서 선거를 치르는데 보면은 젊은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더 커요. 예. 마을 공동체에 착근해 있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여러 지역의 뭐 시민운동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는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진보적 정치학자들은 정당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좀 입장이 달라요. 예, 정당이란 거 한번 달아버리면 낙인 효과가 생겨서 그렇죠. 더 이상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또 인물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안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002년도 지방선거 때는 시민사회 단체 출신 운동가들이 출마를 해서 기초의원에 많이 당선이 됐는데 2006년도에 공천제가 도입된 이후에 우르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정당 공천제가 본연의 어떤 정당 정치, 이념 정치, 뭐 정책 정치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거판을 그냥 정당과 기호로 덮어버리는 이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을 저는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천제 폐지 쪽에 가깝고요. 근데 대신에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성향을 담은 그 지역 정당이 공천을 할 수 있게 해서 선거를 치르자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연결하게 된 이유는 이 내년 지방선거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지역에 사는 생활인으로서
기초의원, 또 더 나아가서 광역의원, 뭐 또 여력이 된다면은 단체장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이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의 이런 그 기획 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응당 있어야 될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지방 정치에 대해서 관심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없어요, 한마디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이나 기호만 보고 찍는 풍토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지방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도되는 거는 이제 뭐 지방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논란, 그리고 해외 연수를 어디로 가느냐, 또 의장단 선거 파행, 요 3대 뉴스 정도 외에는 그보다 더 크게 주민들의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나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저는 그 내년에 개표 방송을 방송사들이 할 텐데, 개표 방송 할 때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지방의회란 어떤 곳인가, 지방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민분들이 또 따로 찾아보고 뭐 강연 다니고 이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김수민 의원은 당선됐다는 뭐 개표 결과가 방송에 나왔습니까? 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 방송에 안 나왔고, 예, 제가 그 당선되던 날 기억나는데,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네. 그러면서, 근데 인터넷 방송 들어오신 분들이 개표 결과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모르고 이제 개표 참관인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붙여주는 소식만. 네. 근데 저희 동네는 그 지역구가 2개 행정동으로 돼 있는데, 1개 행정동 개표 끝날 때마다 중간 결과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번 보고받으면 선거는 끝나는 거죠. 그래요. 참 아주 골때리네. 여론, 아니 당선 소식조차 전하지 않을 만큼 이 지방선거에 대한 그런 언론의 무관심, 또 대중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그 반영된 그런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뭐 개표 방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 시의원, 구의원 되면은 상당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미의 그 박정희 생가 복원 사업에 우리 김수민 의원이 힘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그거는 저희 시내에서 떠도는 네, 그런 저에 대한 사상 공세의 정반대에 있는 사상 공세는 그나마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래서 근데 진짜로 이거 잘못 들으신 분들이 특히 또 구미 지역의 정치자분들이 진짜인 줄 알 수도 있고, 네, 그 정도의 무관심 속에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박정희 기념 사업에 이제 구미 시의회 역사상 이제 최초로 반기를 들었던 의원인데, 제 신변이 무사했던 것도 시민들이 좀 무관심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지지를 못 받은 것도 무관심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하여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연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정당 공천을 받아야면 일단 입당부터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할 텐데, 근데 지금 입당을 결심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어때요? 그거는 뭐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 끝에 입당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운동가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있다면 민주당이 꼭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쨌든 좀 당선이 되고 싶다 해서 좀 고민하시다가 또 들어가셔서 뭐 영입 제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서 당 내에서의 절차들을 잘 통과해서 후보로 나오시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당의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많이 비어 있는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라든가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당 조직들이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당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그런데 내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선될 자리가 많이 커 보이는 거죠. 우려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성향의 사람이
그쪽 당에서 비주류였던 사람이 민주당 일부로 들어가서 공천을 받아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이런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의 지역 기반이 취약하니까 내가 한 사람 몰고 들어갈게. 너희들은 공천이나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야합을 해서 그렇게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예전에도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사실상 자유한국당 쪽 계열에 있는 사람한테 간 적도 있었고요. 지금 또 보면은 갑자기 그 구미 지역에 흘러간 옛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마치 자신들이 박정희 기념사업이나 이런 거에 옛날부터 반대했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네, 갑자기 이제 그런 거 보면 제가 딱 느낌이 오죠. 민주당 들어가서 공천 받으려는 가보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어느 당이 옳든 그러든 간에 그 정당의 진짜 지지자들, 진짜 지지층에 해당하는 분이 들어가서 공천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거나 이런 확고한 소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내년에 어떤 출마라든가 선거운동을 내다보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정당에 입당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거가 아니더라도 그 당의 활동을 통해서 당내 개혁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입당해서 내년 출마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 늦지 않았다라는 점을 오늘 김수민 전 의원이 일러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 출마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거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닌가요? 예, 하루만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우리 김수민 전 의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정으로 계속 연재를 하면은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지금 뭐 못하겠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 엮은 겁니다. 네, 저는 뭐 출연료만 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출연료는 지난번보다 더 올리겠습니다. 더 올려서 우리 1,000원? 응? 1,000원 더 올립니다. 1,000원에 세금 떼가지고 한 900원 정도 이렇게. 예,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의 아주 생생하고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담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오큐파이 지방선거가 되도록 거의 투가 들어가나? 어부가 들어가나? 네, 그건 뭐 참고로 제가 지방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 중에 한 가지가 요즘엔 취직을 하려면 토익 점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거 토익을 안 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보죠.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나갈 수 있는 게 공직선거고 어떻게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몇 년 살아야 돼요? 지방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조금 가물한데 90일인가 100일 전에 주소가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고요. 바로 직전에라도 들어가면은 출마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구미시의회 의원에 나간다 하면 구미시 안에 어디라도 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꼭 반드시 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나간다 하면 뭐 구미시 대표로 경북도의원이 되려 하면 뭐 저기 청송 가서 살아도 되고 저 경산에 살아도 법적으로는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은 이제 지방선거를 얘기했는데 김용민이는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울릉도 살아도 서울 노원갑에 출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룰이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김수민 의원은 이제 구미시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전국 단위로 소개를 했다는 점. 격차가 좀 느껴지긴 하지만 앞으로도 격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선거의 종류를 떠나서 실제로 당선이 돼서 공직을 해본 사람과 그냥 선거에만 나가본 사람. 요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뉴스관장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때 만날 때 좀 밟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밟히고 나서 치료비를 꼭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김수민 전 의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함께하고 계신 팟캐스트는 김용민 브리핑 특별기획 오큐파이 풀뿌리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중앙정부를 만든 촛불시민이 지방정부 리모델링의 주체로서 그 힘을 키워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꿉니다. 전국 각지가 선거구가 되겠죠. 시군구 단위로 말이죠. 어느 특정 지역을 딱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 우리 이야기도 아닌데 하고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가 또 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선대인 주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선대인 주민 나와 계시죠? 예.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선대인 주민?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용민 브리핑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큐파이 풀뿌리 이런 기획으로 네. 이제 새롭게 일요일 순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자, 우리 선대인 주민은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동천동. 네네. 네, 동천동. 예전에 동천리.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무슨 유원지가 있잖아요. 고기리가 있죠. 고기리.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요. 예. 그래요. 동천동, 수지, 용인. 근데 또 용인은 굉장히 넓습니다. 뭐 제가 사는 동네기도 한데 우리 용인이 네네. 용인이 서울시 면적하고 맞먹어요. 그렇죠. 예. 예. 인구는 100만인데 서울시 면적하고 맞먹으니까. 네. 네, 굉장히 사실은 뭐 땅은 넓다고 봐야 돼. 예, 예. 제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인데요. 네, 기흥구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인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기흥구하고 수지구 정도는 이제 도시로 볼 수 있다면은 네. 처인구는 시청이 거기에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농촌. 네, 이른바 이제 시골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용인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선거가 있을 때 네.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국 판세를 좌우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됐었어요. 예,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하고 도시가 좀 복합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좀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선대인 주민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시고 경제 전문가고 또 저널리스트 출신이고 또 이제 집이 없는 그 세입자 신분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마타도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되는 지금 입장이고 말이죠. 경제 전문가로서 또 용인 시민으로서
네. 용인시의 지방행정 또 지방재정 여기에 관심을 또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가졌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지역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용인시의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용인시의 예산 규모가 2조 원이에요. 한 해에. 2조 원? 네, 2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예.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탑5 안에 들고요. 오. 예, 5번째 안에 들고요. 이게 충남도 전체 예산이 5조 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조 원의 예산만 제대로 써도 사실 용인시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용인 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확 달라질 수 있죠. 그래요. 네. 상당히 이 용인시가 그래서 이게 재정 자립도가 다른 여타 기초단체와는 달리 상당히 높을 것으로 또 보이네요.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높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생산 공장들도 있지만 또 아파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세워지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각종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각종 난개발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한 거죠. 난개발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논란이 됐던 지역이 바로 용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시끄러웠는데 아직도 그러면 그런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냐 하면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미 인구가 100만이 됐거든요. 수도권에서 사실 인구 100만 도시가 100만 도시급이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알다시피 수원, 고양, 그다음에 성남,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용인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성남시인데 이 100만 도시급이 다 진보 개혁 잔치단체장이 나와서 활약하고 있고 특히 용인의 옆 도시인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나와서 복지 행정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옆 도시인 용인은 사실 세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성남시를 굉장히 부러운 눈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새로 들어와서 살고 있고 이분들의 눈높이가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눈높이가 이미 옆 도시를 보면서 복지나 문화, 교육, 또 생태 환경 이런 데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 행정의 수준은 20-30년 전 수준을 그대로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무분별한 난개발에 또 개발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토 세력과의 유착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간 지금 용인시청 제가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용인시청에 붙어있는 도서관에 날마다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은 또 용인시청 꼭대기에 있더만 스카이 라운지 같은 구내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제 앞에 그 2명 선에서 끊어버리더라고요. 밥을 못 드신다고. 왜냐? 직원들 먹을 밥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들한테는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먹는 거는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거에 섭섭해지면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민님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런 거 좀 급식 하는 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밥을 주고 늦게 온 직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다 드려서 없다. 이렇게 못합니까? 왜 직원들을 우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시청입니까? 이게 정찬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근데 보세요. 지금 용인시가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그 3,200억 원을 들여서 종합 경기장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삐까번쩍하게 짓긴 했으나 여기 또 뭐 시민들이 들어가서 쉽게 뭐 공차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3,200억으로 저 종합경기장 시민들이 잘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걸 짓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돈으로 용인 시내 전역에 한 50개 정도의 생활용 체육공원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공도 찰 수 있고 인라인도 탈 수 있고 또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얼마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돈을 써야 사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데 이거 뭐 엄청난 사실 3,200억씩 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또 그거 활성화한다고 또 프로축구팀 유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게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 용인경전철 안 그래도 막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또 활성화하겠다고 종합경기장 역을 400억을 들여서 뭐 짓겠다 이런 식의 이제 뭐 이상한 방안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상한 게 말이죠. 여기도 체육 경기장 말씀하셨는데 이걸 세우는 곳이 삼가동이라는 곳에다 이제 세우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안 살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주 갈 때 그 인근에 짓고 그래야 사람들이 밤에 산책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는 거지. 그렇게 지어놓으면 생활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그냥 뭐 조형물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막대한 그 건설비가 들어가면서 개발 업체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삶은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돈 아껴서 뭐 생활체육공원을 짓는다든지 또는 거꾸로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100억 원 정도의 돈만 있어도 사실은 용인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전국 최고 수준의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 뭐 다양한 그런 이 예체능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과학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 학교에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이 과학기술 변화와 관련된 체험형 교육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조 원이라 하더라도 잘만 쓰면 5조 원, 10조 원처럼 쓸 수 있는데 2조 원을 가지고 실제로는 개발 업체들한테 다 퍼주고 뭐 이런저런 이권 관계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들어오는 건 그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그 예산을 쓰는 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지에서 이 운동장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따져봤더니 수지구 상현동에서 이 운동장까지 15km예요. 이거 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중교통 잘 돼 있냐? 아니요, 뭐 가는 교통편도 잘 안 돼 있고요. 한 최소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서 도착할 겁니다. 그런 점이고 또 저기 용인경전철 얘기하셨는데 용인경전철도 역시 수지에서 맨 끝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어정역 정도인데 어정역까지 또 거리가 한 10km 돼요. 수지에는 경전철이 가지도 않으면서 용인경전철 얘기하고 있고 이거 설계했을 당시 그리고 또 이번에 운동장 짓겠다고 하는 뭐 이런 상황들 따져보면은 다 저 자유한국당 지방정부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도 내년 지방선거에는 이 용인을 탈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100만 도시급 중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잡고 있는 데는 용인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도권 전체 판세에서도 사실은 용인시를 탈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그 탈환하기 위해서 이 용인시는 사실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근데 굉장히 낙후되고 이 올드한 느낌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되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게 저는 당원 가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내년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민주당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그 권리 당원이 되는 건 실제로는 9월 한 20일 또는 23일 정도까지 가입을 해야 실제로 6개월간 1,000원 이상 당비를 내서 나중에
당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 당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용인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제가 표를 한번 환산해봤더니 표의 가치를 권리 당원이 돼서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그 권리 당원의 표 한 표가 본선에서 한 100표 또는 200표 정도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소수가 참여하면 사실 조직을 몇 년간 가동해서 지역의 그런 이해관계와 유착된 사람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접촉권을 많이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좀 그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지향을 같이 하는 그런 많은 당원들이 가입해야 또 그분들이 많은 표를 행사해야 사실 지역에 제대로 된 당내 후보도 이렇게 선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20일까지 또 늦어도 9월 한 23일 정도까지는 뜻이 있다면 좀 이렇게 권리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내년에 지방선거 혁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 선대인 소장이 어떻게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게 뭐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용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 아까 예산도 말씀드렸고 또 넓은 그러니까 넓은 면적이 있는 훌륭한 자연 환경. 또 여기 또 6개 대학이 있거든요. 6개 대학의 그 훌륭한 연구진들 이렇게 잘 네트워크를 엮으면 용인시를 정말 환골탈퇴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 모델로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권유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용인시장 선거. 네네. 그래요. 2조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이 돈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철학은 이미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전에 그 세금혁명당 이것도 운동을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세금혁명당 대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의 살림살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 고민들을 용인시정에서도 펼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출마를 결심한다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결심이 완전히 쓰면 하여튼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조만간 또 그 저수지 게임 이 영화 용인 상영회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 행사 때 뭐 나오신다면서요? 저수지 게임 그 시사회가 14일 날 다음 주 14일 목요일 시간은 대략 7시 전후로 정해질 것 같은데요. 용인 죽전 그 CGV에서 상영을 하고요. 뭐 지금 용민님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게임의 주인공 주진우 기자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영화 시사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푸토크도 같이 할 생각이죠. 그래서 뭐 용인에 사신 분들 좀 많이 오셔서 이 MB 정부가 얼마나 나쁜 정부이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걸 좀 뭐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3명이 함께하는 그 후토크도 좀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인 시민인데 선대인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번 오셔서 한번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영 아니다 그러면 뭐 딴 분 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오시면 뭐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거 얘기할 건 아니지 그거는. 자 언제까지라고요? 당원 가입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권리 당원 가입은 9월 20일까지 또는 그렇습니다. 한 23일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당원 가입할 수 있으니까 뭐 한 3, 4분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시면 그 당의 후보를 나중에 왜 이런 후보가 우리 지역에 나왔어 이런 건요 당에다가 탓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당원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리 당원이 되셔서 당원으로서의 그 힘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대인이
용인시장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또 그렇게 선대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9월 22일, 23일까지 민주당 당원이 되면은 그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뭐 또 선대인 따위가 무슨 시장을 하려 하느냐. 딴 사람이 낫다 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가입하셔서 딴 분을 또 택하시면 될 문제고요. 안 그렇습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말이사 맞는 말이지만 내가 그걸 동의하기는 힘들겠네요. 본인이 제일 낫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아직 뭐 최종 결심은 안 한 상태고요. 고민 중입니다, 아직. 우리 선대인 소장께서 지방 특히 용인의 어떤 변혁을 위해서 출마할지 말지 현재 고민 중이신 건데 그 고민이 언제쯤 끝나요, 그러면? 뭐 그래도 조만간은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용인 시민이시면은 누구나 이제 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될 경우 차기 용인시장 민주당 후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선대인 정도면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22일 또는 23일까지 입당을 하셔가지고 또 6개월 정도 당비를 내시면 당비가 안 비싸요? 당비가 뭐 한 달에 1,000원이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6,000원인데 뭐 다 합쳐서 6,000원 내고 이 차기 용인시장 후보를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현재 판세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내 손으로 용인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무게감이 있는.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중앙은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을 바꿀 차례인 거죠.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뭐 지금까지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요. 그 중앙 정부 바꿨다고 모든 삶의 공간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바꿔서 지역의 행정을 제대로 하고 또 지역의 정치를 제대로 할 때 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년은 지역을 바꿀 때다. 그리고 그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투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큐파이 풀뿌리 오늘 만나본 분 선대인 소장인데 다음 주에 한번 또 나오시죠? 뭐 계속 나가야죠. 나오셔서 뭐 지역의 살림살이라든지 또 지역의 뭐 풀뿌리 자치 운동이라든지 또 지역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또 생태적인 개발,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바이오 벤처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그 생태 친화적인 어떤 산업화, 또 이 도시 계획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실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출연료는 없습니다. 출연이 없어도 이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또 이런저런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죠. 우리 선대인 소장 아이디어가 참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용인시를 대상으로 어떤 빅픽처를 이제 그린단 말이죠. 책 제목 이름도 빅픽처인데 이 빅픽처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좋은 어떤 소재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선거 한 1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만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과 공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대인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은 또 다음 주 기약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뭐 좀 가부 여부를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너무 조르지 마시고요.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14일에 저수지 게임 상영회 어디서 한다고요? 용인 죽전 CGV에서 합니다. 용인 죽전 저녁 7시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용인 죽전 CGV는 어디 있냐면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분당선 죽전역. 죽전역에 바로 붙어 있어요. 죽전역에서 바로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으로 이어가는 통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러주시고 주진우도 만나고 김용민도 또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대인도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선대인 소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9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내에 있는 용인죽전 CGV에서 영화 저수지 게임을 상영하는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용인시민 선대인 소장과 저 김용민, 그리고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큐파이 풀뿌리, 다음 시간 기약하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